역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검사 탄핵 조사에 용기 있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도 저도 검찰에서 감찰을 담당을 했었고요. 검찰은 제19 감싸기가 극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조직이요.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법사위원 박은정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방금 임은정 검사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기 전에 잠시 울컥하시던데 왜 그러셨어요? 임은정 검사는 검찰에서 저하고 그래도 몇 안 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검사였잖아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처음 얼굴을 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잘린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이제 검사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저기 혼자 있구나. 검찰에도 저렇게 아직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내가 이제 도와줄 수도 없고 혼자 저렇게 외롭게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도 갑자기 그게 좀 마음이 그렇게 돼서 제가 첫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울컥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어떤 심정인지는 본인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앉아서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시니까. 알죠. 아는데 혼자 용기 있게 나와줘서 검찰의 내부 고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말을 계속해서 이제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죠. 고맙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제가 검사가 아니어서 도와줄 수 없는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자, 우리 임은정 검사를 향한 박은정 의원의 시선이 너무 따뜻해서 놀랐어요. 원래 매서운 분인데. 네. 자, 제가 연결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제 그 청문회장에서 틀었던 음성 하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맞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량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할 거라고.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구형 1년 6월인 거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서 봉찐 거야.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게.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울고 불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해서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또 그 와중에 누웠어. 부부장님이 같이 들어내.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이게 장시호 씨가 지인하고 통화하는 내용이죠? 네, 맞죠. 예.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내용이. 제가 이 대목을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선 이게 형량이 얼마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시 담당 검사였던 김영철 검사가 얘기해줬다는 건가요? 네, 그걸 미리 얘기해줬다는 거고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시호 씨는 1년 6개월을 구형할 줄 알고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고 그날 보도된 그 기사를 보시면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런 기사 있었어요. 굉장히 가볍게 갔는데 실형 2년 6월이 나와버린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분은 장시호 씨는 그 전에 김영철 검사를 통해서 자기한테는 형량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충격받았다 이런 내용이군요. 말하자면. 그죠. 구형은 1년 6개월 했는데 예.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안 거예요. 그 구형 내에서 법원이 선고를 하거든요. 구형은 예. 그렇게 약속대로 됐는데. 예, 약속대로 됐는데 법원의 판단이 법원에서 더 높게 선고를 해버린 거죠. 올려치기를 해서 소위. 그날 법정 구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법정 구속될
상황이었다면 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겠죠. 자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도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은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그 증언 연습 이 수용자를 데리고 그건 뒷부분인데 제 말은 이 네. 앞에 구형 정보 혹은 형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예. 그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 뒤에 나오는 페이퍼를 외우라고 하고 부부장님이 네네. 와가지고 이 얘기는 어떤 증언을 이 검찰에서 페이퍼를 줘서 요대로 하라고 외우게 하고 시킨 거 이런 정황이죠 이거. 그렇죠. 그거는 뭐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도 예. 마찬가지로 수용자들 모아놓고 증언 연습 시켰다는 게 계속 문제가 네네. 되잖아요. 예, 세미나. 예. 예, 세미나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죠. 페이퍼를 주면서 검찰의 입맛에 맞도록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장시호 씨 본인이 스스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저는 저것은 거짓말로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지인한테 아니 페이퍼를 주고 외우라고 나를 시켰어. 그렇죠.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얻을 이익이 없잖아요. 얻을 이익이 없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이고 그렇다면 뭔가 증언 연습을 했고 실제로 그날 이후로 12월 11일 날 한 5일 후에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할 때 장시호 씨가 당시 외웠던 대로 증언을 못하니까 그거에 따르면 제대로 증언을 못하니까 특검이 또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대목이 기사에 나오기도 해요. 아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유도하는 그 이름을 장시호 씨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름을 누구라고 이렇게 특검이 알려주고 이게 그럼 이렇게 문제 아닌가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장시호가 증언을 하고 그러면 그 증언을 연습한 대로 증언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인한테. 이거 모해 위증 교사는 중죄 아닙니까? 그건 중대범죄죠. 그건 구속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됐던 그 담당 검사들 중에 장시호 씨한테 거짓말을 시킨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부부장님이 뭐 외운 대로만 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의하면 어제 하던 대로 해달라고 했어.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검사들이 같이 이렇게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대목이 의심스럽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짚어보느라고 연결했고 요 사안은 따로 모셔가지고 좀 길게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